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도당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손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평 양해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김소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전만 해도 소정쌤이랑 같이 같은 공간에서 발표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급변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다른 공간이지만 같이 함께 저의 수업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는요, 체육 수업 온앤오프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주제로 저의 수업 사례를 한번 발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지영쌤, 투트랙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투트랙이, 저는 수행평가 하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계하지 않고요. 온라인 수행은 온라인 수행대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은 오프라인에서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발표할 사례는요, 오프라인에서만 진행했던 사격 종목 성장 중심 평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잘못된 그 성장 중심 평가와 이제 사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올해에서야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선생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요. 좀 구구절절하지만 네. 저의 잘못된 사례부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소정쌤은 평가 계획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계획을 짜세요? 저는 먼저 일단 수업의 철학을 정하고 그리고 역량을 선정해서 이제 수업을 계획하는데요. 1, 2, 3학년 학년 협의를 통해서 저희는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학년으로 나선형으로 뭔가 이렇게 계획된, 연계된 계획을 짜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짜는 게 정석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도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가의 영향력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짜다 보면 평가를 위한 수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평가에 치중하다 보니 교육과정이 약간 구성이 왜곡되는 현상이 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게 계속 매년 반복되는 것을 경험해가지고 오히려 평가 자체를 의식적으로 좀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1학기 때 저희가 1학기 모두가 겪었던 혼란의 1학기 사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 전학년 공동교육과정으로 건강 영역의 줄넘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줄을 넘는 횟수만 이제 학년별로 좀 다르게 하고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쭉 그 줄 넘는 그 스텝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했고요. 요것을 이제 1차 평가, 2차 평가로 나누어서 나름 성장 중심 평가라고 생각한 1차 평가 이렇게 ABC로 2가지 하면 C, 3개에서 5가지 통과하면 B, 6가지 이상 다 하면 A를 줘서 이렇게 1차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또 2차 평가를 해서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이런 보통의 평가 폼을 이용해가지고 여태까지 이런 평가 폼을 이용해서 평가 계획을 구성하고 실천을 했었는데요. 성장 중심 평가라고 하면 여러 번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향상도, 아이들의 성장 정도를 좀 파악해서 반영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요런 1차 평가, 2차 평가, 향상도 점수라는 요런 폼을 이용해서 계속 성장 중심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천 지역이다 보니 등교 계약이 더 미뤄졌었어요. 그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한 2주 정도 더 늦게 돼가지고 1차 평가를 아이들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수행 영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받으면 개수 세고 영상 틀어보면서 눈 빠지게 막 개수 세고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점수를 부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개수별로 나눠놓은 성취 기준을 보니까 그 줄넘기 개수만큼 애들이 성취했다 또는 역량을 함양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진짜 적절하지 않다라고 딱 느껴지는 동시에 이게 평가 계획 자체가 성장 중심 평가인가? 내가 생각하는 여러 번 하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하고 향상도를 반영하는 이런 폼이 정말 성장 중심 평가인가? 라는 자꾸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코로나 이전에 우리 체육 시간에서 대면할 때는 아이들한테 체육 교과 시간을 통해서 꼭 함양해야 되는 역량에 대해서 막 썰도 풀어주면서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누가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질적 평가를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파악하고 기록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결과 이 줄넘기 평가 계획은 또는 다른 평가 계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몇 번 평가하고 향상도 점수 포함해서 등급별로 나누고 있었던 평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수업을 정하고 그리고 수업에 따라서 평가를 짜고 그리고 평가에 따른 이제 기록까지 교수평이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여러 번 평가하고 향상도 점수 부여하는 평가 폼으로는 이 해결되지 않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점수화만 하기 위해서 결과 중심을 여러 번 하거나 또는 결과 중심 평가를 여러 개를 실시했다라고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그 중학교에서는 벌써 석차를 내지 않는 절대평가, 성취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소정쌤, 그 성취평가제가 언제 실시됐는지 아세요?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2012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랑 소정쌤이랑 발령 동기거든요. 저희 13년도 발령이거든요. 2013년도 발령이어서 이미 중학교에서는 성취평가제가 실시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여태까지 점수화하고 있었고 학급별로 평균 맞추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당연히 수행평가답게 과정평가여야 하고 기존 평가 폼으로 과정이 아닌 결과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돌아보니 그동안 역량을 점수화하는 것이 말이 되나? 그리고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라는 그런 합리화 안에 이 결과평가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결과 중심 평가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성장 중심 평가일까? 또는 결과 중심 평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성장 중심 평가일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장 중심 평가, 이 평가 그 구조에 좀 적절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6월부터 이제 이 회장님과 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성장 중심 수행 평가를 제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나름의 정답을 얻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열려있는 평가였습니다. 열려있는 평가라 함은 학생들이 좀 만들어가는 그리고 학생들이 완성해 가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업의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과제여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최종적인 이 열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업 과정과 수업 내용에서 이제 켜켜이 쌓아가서 마지막에 아이들이 최종 과제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끔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끔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수업 구성을 하면서 제시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좀 잘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아까처럼 뭐 줄넘기 6개 과제 수행하기 뭐 이런 것처럼 수렴적인 과제를 2-3번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체육 수업을 통한 나의 건강관리 이야기 소개하기와 같이 약간 확장성 질문 과제를 던져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확산적인 이 질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수업 활동 중에 줄넘기가 들어갈 수 있겠지요. 이렇게 작은 수업 활동과 그리고 또 해당되는 활동을 형성평가화 해가지고요.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학습 정도 확인용으로 활용한다면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좀 자신의 학습이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것이 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 정도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그 형성평가도 아이들이 좀 보기 편하게 도달 또는 미도달 아니면 이렇게 시간을 조금 착착착착 좀 시각화해서 편리하게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부피, 볼륨이 엄청 큰 하나의 종목을 골라가지고 평가 기준을 촘촘히 나누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다양한 그 수업에서 수업 내용들을 다 평가화해서 도달, 미도달 또는 뭐 학습의 정도를 좀 뭐 5단계, 최대 5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수업 과정 중에 자기가 학생들이 언제든지 학습 정도를 확인하게 하고 최종 수행평가 과제를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한다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고민들과 나름의 이제 좀 속 시원한 해결책들이 좀 생겨서 제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흑역사인 것 같은 거예요. 사격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5년간 지금 사격 수업을 해왔었는데 그동안 해왔던 성장중심 평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평가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번에는 이제 매년 해왔던 사격 종목의 이제 수행평가를 성장중심 평가로 좀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최종 수행 과제는 그 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나만의 안전 루틴으로 10m 공기권총 경기 수행하기로 해서 아이들이 나만의 안전 루틴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수업 과정 안에서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안전 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열어둔 상태로 이제 10m 공기권총 경기 수행을 정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사격 수행을 할 때 필요한 정지력, 근력과 근력 기초 기능과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안전 루틴을 넣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추적, 그리고 개인 경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정지력은 이렇게 2kg짜리 아령을 들고서 멈춰 있는 자세를 하는 거예요. 네, 요 근력이 가장 필요한 기초 기능 중에서 가장 필요한 근력이어서 요렇게 했고요.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초시계가 벽에 붙어 있어요. 사격장 안에. 그래서 이 초시계를 보면서 매일 수행을 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형성평가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 함양을 위한 안전 루틴은요. 이렇게 10m 공기권총 수행 시에 꼭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 3가지를 제가 알려주고 그것을 반드시 포함해서 수행할 때 뭐 자기만의 순서대로 안전 루틴을 정하는 그런 단계도 한번 마련해 보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추적은 자기의 탄착점을 보고서 내 탄착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의 행위는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를 작성하게 했는데요. 체육일기 작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체육일기가 오프라인에서 작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행할 때마다 받았던 이 표적지 뒤쪽에 추적할 수 있게끔 자기의 탄착점 위치, 그리고 나의 행위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느낌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앞에 있는 근력과 기초 기능과 추적과 그리고 그 안전 루틴을 다 포함한 개인 경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요거는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 관계로 50점, 5발만 기회를 주도록 해서 50점 만점에 40점 이상. 우리 성취평가제 보면 80점이 A, 그리고 60에서 뭐 79점까지가 B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에 맞게끔 40점 이상이면 뭐 A 이렇게 해서 평가 기준화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사진을 바라보면서 좀 할 건데요. 요거는 그냥 다음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사례를 기준으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실제 이 사격 수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학교에 이 사격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 뭐 총들이 갖춰져 있는 건가요? 네. 이거를 먼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저희 학교는 학교운동부가 사격부가 있어요. 그래서 30대에 4대가 있고요. 그리고 총기도 진짜 실제 10m 공기권총 총기가 있어서 아주 운 좋게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30명이 동시에 들어가서요. 실제 실탄 사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사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학년 학생들이
딱 6주만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6주차로 한번 차시를 나누어 봤는데요. 1차 시부터 15차 시까지 쭉 연계해서 누가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과제를 하나씩 추가해가지고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시험을 보기로 해서 남겨놨는데 지금 갑자기 등교 정지가 되어서 등교 중지가 되고 원격 수업으로 다 전환을 해서 실제로 총기 이렇게 실탄 사격을 할 수 없지만 이 안전 루틴과 추적에 관한 이런 시험을 구술평가로 다음 주에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 모습을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제 총기고요. 이 10m 공기권총 보이시지요? 네, 요거로 그리고 실탄 사격으로 독일에서 수입하는 이 수입 실탄, 신상 수입 실탄으로 이번에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1번부터 10번까지의 4대이고요. 요거의 3배 정도가 되는 사격장이 저희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적지를 지금 설치하는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거리를 두어서 이제 초록색 이렇게 초록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자에 띄어져 앉아서 사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격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조준이잖아요. 조준을 하지 못하면, 그리고 몰입하지 못하고 조준하지 못하면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사격의 또 매력입니다. 그래서 가늠자만 보고 조준하는 것. 그 다음 시간에는 가늠쇠만 보고 조준하는 것. 그리고 가늠자와 가늠쇠를 동시에 보고서 조준하는 것. 최종적으로는 가늠자와 가늠쇠, 그리고 저 멀리 흑점, 표적지 안에 있는 흑점과 동시에 보게끔 이렇게 과제를 나누어서 추가적으로 제시해서 조준하는 것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4시간 아이들이 아까 정지력을 했었는데 저 벽 쪽에 보면 저기에 있는 벽 쪽에 보면 이 초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시계를 아이들이 지금 다 저쪽을 보고 있죠. 얘 빼고. 다 저기 보면서 내가 몇 초를 하나 끝까지 1분을 버텨야 내가 잘 조준할 수 있고 그 조준한 것을 고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매 시간마다 아이들이 좀 즐겁게 참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 시간이 사실 사격이 길 수밖에 없어서요. 악력기와 그리고 이 추감기 운동도 포함해가지고 아이들의 근력 운동을 조금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조준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실탄을 넣지 않고 공격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어있는 그냥 격발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공격발이 잘 되고 조준이 잘 된다면 그 다음 차시로 실탄 사격을 할 수 있게 해주었었습니다. 네, 안전 수칙은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3가지와 자기만의 이 순서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제시해도 자기만 운동할 때 보면 나만의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뭐 체육관에 들어가면 신발 소리를 뭐 삑삑 낸다든지 뭐 어깨를 돌린다든지 이런 순서처럼 사격도 순서가 있는데 그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조금 안전 수칙만 지킨다면 자기만의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 루틴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서 구술평가 안내하는 용으로 동영상 만들었었는데 그 동영상 중간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동을 다 진행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사격을 빼고는 나머지는 구술평가로 지금 다음 주에 수행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실제로 저번에 계속 해왔던 그 사격 수업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활동 내용은 비슷한데요. 이번 2학기 사격 성장 중심 평가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수행을 해본 결과 제일 좋은 것은요. 기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 홀가분한 기분이 왜 이렇게 홀가분한지 생각을 해봤더니 성장 중심 평가에 대한 그 이론적인 것은 알았는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찝찝하고 아닌 것 같아서 이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약간 이 확장성 수행평가를 제시한다라는 그 약간의 해결책을 얻은 것 같아가지고 이 홀가분한 기분이 이번 학기에 들어서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 기분만 빼고는 다 아쉬워요. 이 수업에 대해서 이 기분 빼고는 다 아쉬운데요. 온라인과 좀 연계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번 주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교를 할 줄 알았는데 등교를 못하게 되어가지고 온라인과 꼭 같이 연계돼서 진행되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까 하재호 선생님께서 많이 아이디어 주셨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들 접목해서 온라인 수업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느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렇게 연계되어서 아이대로 연계되어가지고 쭉 이렇게 학습지를 포트폴리오화 할 수 있고, 표적지 뒤에다가 맨날 차시 이렇게 추적을 해왔었는데, 그거를 정리를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좀 포트폴리오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사격 수업만 지금 딱 하나만 했었는데 이 더 큰 범위의 수행 평가를 좀 제시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학기에 뭐 여러 가지 종목을 하지 않고 한 학기에 하나 이 정도로 조금 더 넓게 범위를 잡아서 프로젝트 수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해왔었는데요. 준비해야 될 거 아직도 많고 아쉬운 점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연구회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장중심 평가에 대해서 약간 그 해결책을 얻은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고요. 2부에서는 어떻게 이 사극장이 없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사격 수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아이디어 사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지영 선생님의 사격 수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정말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 수업을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진정한 교육적 철학의 의미가 담긴 사격 수업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기대되고요. 더 궁금한 점, 이제 사격에 대해서 뭐 질문을 나누실 것이면 2부 우리 줌 사격 회의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귀중한 발표해 주신 손지영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블렌디드 러닝 사례집이 크리에이팅이 종료되는 시점에 좋은 체육 나눔 연구회 카페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한 4가지 사례를 비롯해 다양한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니까 카페에 가셔서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소정쌤이랑 같이 있었으면 더 이렇게 만담처럼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또 이거 나름 추억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저의 발표는 이걸로 마무리할 거고요. 저기 멀리 충주에 계시는 우리 이동규 선생님 이 그라운드 골프 수업 사례 발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동규 선생님 나와주세요.